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병일입니다. 공지사항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프로가 그동안 제목이 주병일의 문학TV 신의 포엠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문학TV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동시를 얘기하면서 왜 실크로드로 이름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거듭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 바람은 제 공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 문학, 그 다음 문화, 우리의 정신들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뻗어나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열망을 담고 있어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시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프로에서 늘 지금 최근에 발표된 시들에 대한 얘기로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시가 건조하고 메마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대를 과거로 좀 돌려서 백석 시인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에 들어가기 전에 백석 시인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석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가 좋아하는 시고 존경하는 시인입니다. 김소월, 그다음 백석, 이분들이 한 시대를 당대의 시대를 함께 걸어갔던 시인 분들이고요. 백석 시인의 본명은 백기행이라고 하는 본명을 갖고 계셨고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이시고 1912년 출생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정도가 됐나요? 100년이 넘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주라고 하니까 우리 잘 알려진 김소월 시인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부근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석 시인은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지방 토속어들이죠. 방언들입니다. 지방 방언들이 지니고 있는 각 지역의 그 정서를 담고 있는 말들이 이제 토속어고 방언들인데 이 방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잘 그려낸 시인이 바로 백석 시인이십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한 중요함 이런 것들을 어느 날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의 표준을 서울말시로 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제정되고부터 우리는 지방과 서울이라고 하는 중앙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자꾸만 방언을 멀리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이런 세월을 한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그 토속성 또는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은 말 속에 다 스며 있거든요. 그런 스밈이라고 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어느 날부터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백석 시인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백석 시인의 시 중에서 절간의 소 이야기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절간의 소 이야기. 백석.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는 소는 인간보다 영해서 10그릇 안에 제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는 줄을 안다고. 수양산의 어느 오래된 절에서 70이 넘은 노장은 이런 얘기를 하며 치마자락의 산나물을 주었다. 예, 이 시는 백석 시인이 시의 장르가 아주 다양하신데요. 장시도 있고 단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들 중에서 다소 좀 짧은 시입니다. 자, 우리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절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청정함 또는 무소유 이런 개념으로 먼저 떠올릴 텐데, 절간에서 그럼 뭐 소를 키운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경의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 부처님께서 당대 시절이죠. 그 시대에 설법을 하셨던 모든 것들이 후대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비유로 우리는 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백석 시인도 절간의 소위 얘기라고 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는 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병이 들면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병원을 가시겠죠. 병원은 언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우리는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요. 또 병원을 병이 나면 병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공식화된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인간도 원래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자연에서 살았죠. 지금도 뭐 자연에서 살고 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과 다소 유리된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 그 바탕을 다 잃어버리고 인위적인 치료를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만 변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도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는 소에서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니까 인간보다 영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가 인간보다 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해서 또는 지혜로워서, 뭐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영리해서 또는 자연과 가장 가까워서 뭐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그릇 안에 제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는 줄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는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그 풀밭에 10그릇 안에 자기가 난 병에 대해서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방이 그런 거죠. 허준의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한방을 보면 전부 다 병이 나면 어디에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재료를 넣나요? 자연이겠죠. 자연 재료입니다. 자연 생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한방을. 그와 마찬가지로 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소가 풀밭에서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에게, 가축에게 수의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축의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무엇을 반영하는가라고 우리가 보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육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축들에게 우리는 뭘 주입합니까? 약을 주입한다. 화학적 약품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이건 꼼꼼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는 더 양질의 고기, 더 나의 식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고기의 양을 갖기 위해서 사육을 합니다. 가축을. 소뿐만 아니라 닭도 사육하고요. 강아지도 사육하고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잘못하면. 한때는 그랬습니다. 강아지도 가축이었죠. 요즘은 반려견으로 우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한때는 우리들에게 가축이었습니다. 소도 그렇고요. 닭도 그렇고요. 돼지도 그렇고요. 염소도 그렇습니다. 모든 가축들을 그 옛날에는 방목을 하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산과 들에서 그들의 먹거리를 채취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들이 또는 가축들이 건강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단화가 되고요. 사육이 시작되고 그 병듦이라고 하는 사육을 통해서 이제 병들어 갑니다. 가축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학약품을 어느 때부터 주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놀라운 또는 무서운 욕망의 한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시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에서 10그릇 안에 제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는 줄을 안다고 누가 얘기를 하나요? 수양산의 어느 오래된 절에서 70이 넘은 노장은 이런 얘기를 하며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자연적인 수명은 60, 7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0, 70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수적인 아니면 시간적인 그 산술적인 의미로서의 그 6수, 7수가 아니라 지혜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노장이라고 70이 넘은 노장은 이런 얘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지혜로운 스승이겠죠. 스님이니까, 노장이니까 큰 스님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마자락의 산나물을 주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는 말이야, 병이 나면 풀밭으로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약을 10그릇 안에 찾는단다. 그렇게 해서 그 소는 참 영리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10그릇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 몸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10그릇을 옮겨서 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라고 하는 것,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현재에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산의 어느 오래된 절에서 70이 넘은 노장은 이런 얘기를 하며 치마자락의 산나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노인이 자기 앞섭에 자꾸만 따 모으는 그 산나물은 그냥 식물로서의 산나물이 아니라 이 노장이 모으는 것은 지혜였고 뭐 어떻게 더 크게 얘기하면 깨달음의 한 방편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백석 시인의 절간의 소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제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를 통해서 저도 좀 힐링을 하고 싶고요. 조금 편안해지고 싶고,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싶고, 또 제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누그러뜨려서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간의 소 이야기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병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